네,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저희가 찍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저희 처음 찍을 때 생각이 납니다. 어색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회복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준비한 테마는 바로 요즘 뭡니까? 핫한 전기차. 그냥 한마디로 애플카. 유별이사님은 저희 중에서 소위 테슬라음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애플카가 갑자기 발표된 거예요. 테슬라이면서 앱등이다 보니 해리장애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뭐 빠는 아니고 좋은 제품이냐 아니냐 네. 이런 것만 판단할 뿐이죠. 지금 애플카가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 디자인이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 명확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24년에 만들겠다. 이건 계획이라는 거죠, 그냥.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애플 정도 되면 하겠죠. 근데 24년이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지금 사이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설계도랑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네. 애플이 어떤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특허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네. 좋겠지만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한번 특허를 통해서 대략 이런 거 하고 있구나 네. 한번 추정을 해보자. 그렇죠. 이런 차원입니다. 네, 물론 특허를 내는 게 전부 다 제품화되는 건 적용될 아니지만 네, 네. 참고해볼 만하다. 한번 보시죠. 애플카가 어떤 기술이 적용될까는 사실 기대가 많이 되죠. 대단한 걸 제품들을 내놨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네. 그 팀 쿡이 증강현실에 대해서도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애플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네네. 뭐 이런 걸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솔직히 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애플은 가고 차의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이랑 동기화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애플카라는 개념이 수립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까지 이제 어쨌든 간에 애플카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애플의 로고를 붙여서. 근데 걔네가 어차피 차를 직접 생산하지 못할 테니까 요즘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현대차랑 협업하기로 했다, 기아차랑 협업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양산자 업체들하고 코어에 대한 어떤 풍문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사정이죠. 근데 기아차 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같아. 근데 뭐 오르는 게 다 진짜인 경우가 있었나요? 단순 루머로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내 그냥 헛소리. 그 AR이 그렇게 네. 많이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AR 네. 약자로 뭐예요? Augmented Augmented Reality. Reality. 네, 네. 증강현실은 뭡니까? 증강된 현실이라는 거죠. VR이잖아요. 음. 아니다. AR이 증강현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AR을 다음 혁신으로 팀 쿡이 지목을 한 가운데 어떤 특허들이 나왔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근데 특허는 사실 저희가 변리사다 보니까 청구을 볼 수밖에 없잖아. 범위가 얼마나 그치, 잡혀있나.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설명하다 보면 이게 뭐 사세월입니다. 그렇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 10중 8구 이해 못 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또 이게 청구만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네. 또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돼. 네. 적당히 이제 네. 기술의 특징이나 네. 주요한 포인트 위주로 간단하게 보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음. 얕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뎁스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사실 뭐 뎁스가 뭐 깊지는 그래서 증강현실 자 보시죠. 왜 증강현실을 했는가? 증강현실이 자동차에는 적용하기 되게 쉬운 게 증강현실 관련해서 지금 많이 있어요. 제네시스에서 이번에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번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S클래스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런 거 적용이 됐죠. 이게 넣었다. 화살표가 이렇게 근데 뭐 쓰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쓰는 사람이 눈이 어지러워. 애플이 항상 전에 누군가가 사용하던 기술들을 새로운 건 아닌데 완벽하게 해서 내는 게 사실 애플의 그렇죠. 장점이죠. 최적화를 제일 잘하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구려서 별로 안 쓰는 것 같은 거를 네. 쫙 하면 진짜 완전 최강의 완성도로. 그쵸. 그 PDA가 아이폰 되는 그치, 그런 않습니까? 거죠. PDA 찌꾸렸는데 네. 아이폰 하나 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 정도의 뭔가 파급력이 있는 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는데 긍정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 전형적인 앱등이 진짜 증강현실. 제가 증강현실 특허들을 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그거였거든요. 요게 특징은 그거야. 그러니까 멀미가 많이 나나 봐? 멀미를 영어로 motion sickness. 그러니까 증강현실이 어지럽고 구역질이 많이 난다. 그런 게 문제가 있나 봐요. VR이라는 게. 나는 그러니까 해봤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막 쓰고 막. 그치. 그치. 되게 대단한 나라.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증강현실 개발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사람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좀 이제 부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VR을 좀 조정을 한다.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뭐 보상의 느낌이네요. 얘가 지금 막 정신 못 차린다 하면은 네. 어쨌든 심신 안정을 취하도록 해준다. 그렇죠. 거기 좀 더 이제 안정화할 수 있는. 네. 멀미를 예방하거나 네. 방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VR을 택해서 관련 특허들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예시예요. 도로 한가운데 길을 가는데 증강현실을 통해서 만약에 숲속의 길을 가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변 환경을 내가 다른 곳에서 가고 있는 것처럼 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인다? 네. 길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길을 알면 되는데 지형 지물 파악이 안 될까요? 뭐 알아서 하겠죠. 증강현실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어쨌든 자기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애플이 어떤 이제 뭐 상품성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을까?에서 보면은 창문, 윈도우 거기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창문하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편의 기술들이 창문에 적용돼 창문을 활용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럼 이 특허는 뭡니까? 네. 적외선 투과성 영역을 가진 윈도우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차가 결국 온실 효과를 유발하잖아요. 창문으로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테슬라. 테슬라는 네. 그 썬팅이 잘 돼 있죠. 그 테슬라들이 개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겨울에 온실 효과를 온실 통해서 효과를 통해서 그치. 난방 효과를 가진다. 그게 근데 의도하지 않았을까? 영하 17도. 테슬라도 보면 어쨌든 위에도 다 유리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애플도 아마 거기서 좀 이제 유리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설명이 보면은 그 적외선 영역을 뭐 차단하거나 통과시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 같은 땡볕에서는 온도가 너무 증가하니까 그때 유리창을 조절해서 적외선을 투과시키지 못하게 한다. 네. 겨울에는 추우면 할 수 있게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컨셉은 좋죠. 네. 왜냐면 몇 번에 적용된 적이 없으니까. 또 그런 기술도 있고, 이것도 그래서 창문입니다. 네. 중간에 네. 투과도를 조정할 수 있는 레이어 층이 유리창 사이에 껴있다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네.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늘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그림자를 벗어날 때 그늘을 벗어나는 딱 그 순간 딱 햇빛이 딱 눈에 딱 쬐면은 되게 위험한 순간이 생깁니다. 순간 1초 정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 불투명도, 색조, 반사 등등을 제어할 수 있대요. 예시로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뭐 태양을 마주하는 방향으로 주행할 경우에 어둡게 조정한다. 그쵸. 네. 종래 기술로 틴팅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둡게 할 수는 있지만 투명도 자체가 그러니까 안전운전에 좋지 않다는 그쵸, 거지. 그쵸. 그런 식으로 배경 기술 기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틴팅을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조정해주겠다. 네. 아주 좋죠. 뭐 애플은 일단 다 좋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자, 그럼 이제 약간 이상한 특허인데 이거는 사이드 윈도우예요, 이거는. 사이드에서도 뭔가 정보를 보여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홀로그램?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운전자를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탑승객들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 시에 심심하니까 그냥 앞에만 보고 가기 심심하고 잠만 자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윈도우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재밌게 있어라. 그럴 수도 있고 차량이라는 게 지금은 뭐 타고 그냥 가는 이동수단이지만 네. 이게 점점 이제 나중에는 좀 다른 식으로 많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자율주행과 또 네. 결합이 되면서 네. 뭐 다른 거 뭐요? 집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움직이는 회의실 뭐 그런 거죠. 맞네. 그런 거에 생각하고 네. 모든 범위를 자기들이 미리 선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차량이라는 게 분명히 이동수단에서 뭔가 다른 수단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기도 예전에는 전화만 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그건 이제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걸 담고 있는 종합?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심심한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어떤 차량 내부의 기능성을 고려해서 공간적인 어떤 활용성을 고려해서 한 그쵸. 거. 대단하다 진짜. 네. 감동적인데요. 이것도 그래서 윈도우 크랙이라고 얘기했어요. 윈도우에 대해서 많이 지금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돌빵. 그 돌빵 네. 짜증나죠. 그렇죠. 돌빵 맞으면 열받죠. 진짜. 트럭 옆에 가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유리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금가고. 그게 근데 기스가 나면 또 기스가 또 네, 늘어날 수도 확장이 있고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랙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전류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깨졌다라고 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든 이 유리에 유전체가 들어가야 되네. 그렇지. 그럼 이런 특수유리 제조업체들의 주식을 사야 되겠네. 대박 나겠네. 나중에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애플이 특허도 명품이에요, 진짜. 미국이 일부러 이렇게 등록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 되겠네. 이거는 근데 공개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 넓거든요. 되게 넓어요. 진짜 넓어요. 그 에어드랍 특허도 그때 되게 넓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애플은 제품만 명품이 아니라 특허도 명품이다. 그리고 그게 약간 법적인 백그라운드도 뒷받침된다. 얘네들은 그냥 미국 특허는 선행문헌에 암시 말 그대로 TSM 기법을 거의 90% 이상 적용해서 선행문헌에 암시 교시가 없으면 등록해줍니다. 얘기하셨을 때도 되게 암시 교시 없다라고만 쓰지 우리처럼 구구절절 안 써요. 근데 이제 우리 심사관은 뭐 주식 관계 기술, 단순 설계, 변경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로 이제 넘어가 보면 중요하죠.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뗄 수 없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약간 흩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VR을 받고 두 번째로는 기타 편의 이제 세 번째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율주행에서 뭐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봤어요. 네. 봤는데 요거는 그냥
진짜 이게 제품이 적용될까 싶긴 한데 그냥 구조광을 바닥에다 쏜다는 거죠. 네네네. 바닥에다. 이렇게 있어요. 패턴이 그려져 있는 광이 있어요. 알아요? 네네네네. 뭔지? 표면이 어떤지를 얘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네. 어쨌든 뭐 어떤 형태의 파장이든 쏘면은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에 따라서 다 그 어떤 모폴로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죠. 그거에 맞춰서 주행을 조정하겠죠, 얘가. 네네네. 이거는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 좀 놀라운 저도 점이 사실 있어요. 그 생각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얘는 일단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 이제 자동차가 결국에 센서의 집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외부 패널에 센서가 달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센서를 차량 패널 내부에다가 딱 설치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별거 없어요, 이거. 그리고 결국엔 내용이 뭐 수광 센서, 발광 센서가 네. 어떤 소정의 스페이스에 네. 잘 보호돼서 들어가 있다. 그냥 패널에 그냥 구멍이 있어요. 그 패널 구멍 내부에다가 그냥 푹 들어가 있는 형태의 하우징을 만드는 겁니다. 그 하우징에다가 센서 2개를 넣어요. 그 다음에 그 하우징을 갖다가 강화 유리로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허가 돼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지금 유별생 차 모델 3에 D필러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 못했잖아요. 아니 얘기했지. 뭐 카메라가 센서가 아니다. 하여튼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한 소리인 것 같은데 참 특허가 잘 나옵니다. 이게 선행 기술을 찾아야 되니까 모델 3를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심사관이. 뭐 그렇지, 심사관이 옛날에 그런 뭐 픽업 트럭 같은 거 그- 신공장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물 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 네, 유별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조감도 어쩌고 했잖아요. 버드 아이 뷰. 그게 조감도야? 네, 아, 그 조감- 감, 도. 아, 그러네. 너무 무식하네. 라이다 센서랑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겠느냐,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감도를 이용하죠. 버드아이 뷰랑 또 다른 하나의 소스를 조합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브젝트 트래킹 데이터. 테슬라도 이미지로만 판단하잖아요. 네네네. 네모나게 딱 표시돼서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거랑 버드아이 뷰를 같이 활용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이네요. 대신 라이다 센서가 필요하죠, 이거는. 이걸 3차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거네. 위에서도 봐가지고 장애물의 두께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게 하겠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2차원 이미지만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텀 브레이킹 같은 게 일어나. 얘가 갑자기 지만대로 서고 막. 그치. 이거 왜냐면 트럭이 있으면 이렇게 딱 가다 보면 오브젝트가 좀 커지잖아요, 점점. 네, 그럼 네. 얘가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얘가 막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 이게 좀 이미지만으로 분석할 때 좀 한계점이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되게 단점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요. 네. 처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사실이니까 그건. 장애물을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하는 기술들도 있었고요. 네. 끝이하더라고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자동차 특허가 전체에 한 몇 건 정도 나와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017년만 해도 한 100건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이 10건이 채 안 돼요. 표적이 뭐 쉬운 건 위주로 보여드린다고 하지만서도 이게 쉬운 건 또 아닙니다. 되게 단순한 대상을 좀 어려운 말로 애플은 특허를 항상 그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용어를 풀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특허는 이런 기술에 대한 거다. 이런 관점에서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뭐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 자체의 기계적인 특징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무르익은 이 기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애플이 요구하는 마감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애플이랑 일하면 완전 짜증날 것 같잖아. 껍질을 진짜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완성도 있는 제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도라는 건 사실 갈굼에서 나온 거잖아. 제가 옛날에 좀 갈굴 때는 일 좀 했었는데 10번 빠꾸 치면은 솔직히 그치. 근데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판단되는 거지. 특허의 미래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때처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전기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구축되어야 되는 어떤 그 공급망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애플이 그런 산을 또 잘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배터리가 적용될 것인가, 주행거리는 얼마나 남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리튬 인산철 근데 한다고 했잖아. 뭐 하긴 하는데 자체 개발한다는데 사실 이게 신기한 배터리가 아니에요. 고전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얘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생산성을 우선 확보할 수 있고 가격도 확보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노셀로 뭐 한다고 하니까. 셀 한 개짜리. 그러니까 밑에 그냥 팩이 아니고 하나에 그냥 딱 그걸 자기- 만들겠다는 네. 건데 잘 하겠죠 뭐. 애플을 믿어야죠. 기대를 하면서 마치면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카의 모습들을 그냥 자유분방하게 한번 예상해보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예상도 같은 것들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잖아요.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영상도 오랜만에 한 10만 뷰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기존의 구독자분들 활약을 좀 집중해 주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